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예,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와 특성,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이제 공식, 이제 부식 부분이, 부식 및 방식 쪽에서도 공식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건 이제 스테인리스 강 쪽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식 핏이 이제 피팅이라고 부르는데 피팅 코로전 해가지고요. 메커니즘 이게 지금 출전을 좀 정확히 제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서 보긴 봤는데 제가 정확히 이제 도서를 일본 쪽 도서인데 지금 정확히 지금 못 찾고 있고요. 여러 권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면 이제 이 스테인리스 강 이제 본체입니다. 본체인데 스테인리스 강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보면 표면에 보호 피막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 피막 여기에 보호 피막이 이렇게 있는데 스테인리스 강 하면요. 스테인리스 강이다 이렇게 보호 피막이 딱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옆에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데 앞에만 지금 표시한 거지. 전체 다 있습니다. 여기 보호 피막입니다. 멋진 피막이죠. 보호 피막의 분자식 퀴즈입니다. 자, 너무 어렵죠. 예,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CR2O3죠. 예. 크롬 두 마리, 산소 세 마리가 결합된 아주 멋진 피막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강이 STS라고 보통 STS라고 부를게요. 스테인리스 스틸. 얘는 스테인리스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여기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말씀드리지만 스테인리스 기준이 뭡니까? 스테인리스 강 기준이요. 반복됩니다만 기준은 어떤 원소가 몇 프로 이상 들어가야 되죠. 합금. 이게 스테인리스 강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시죠? 크롬이 몇 프로요? 12% 이상 들어가야 스테인리스 강 기준입니다. 자, 그럼 퀴즈. 내식성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식성 비교.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철하고요. Fe 대 크롬. 둘 중에 누가 더 내식성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크롬이 스테인리스 기준이니까 이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이 더 좋습니다. 내식성이 더 좋다. 그럼 이 기준이 뭐냐? 기준은 모든 금속은 고유전압, 내부에 고유전압이 있습니다. 고유전압. 얘가 마이너스 볼트입니다. 0.74볼트입니다. 마이너스가 역수로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0.41볼트.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0.73이 더 낮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높은 거지만 전압이 낮은 애가 내식 부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크롬이 철보다 내식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얼마나 떨어지냐? 4, 7이니까 대략 2배 정도 떨어집니다. 얘가 2배 더 세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러면 철보다 2배 약한 크롬을 왜 우리는 스테인리스 강에 기준을 참고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 때 크롬을 집어넣느냐? 철을 더 집어넣지. 크롬 없애버리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이 앞에 누가 있냐면 CR2O3가 있습니다. 자, 피막이 형성되는 순간 전압이 얼마나 플러스 전압으로 약 1.33볼트입니다. 자, 제일 부식 안 되는 금속이 금이죠. 금은 몇 볼트예요? 금이 플러스 1.5볼트입니다. 1.5. 그러니까 거의 금 바로 밑에 있죠. 자, 그 결국 뭡니까? 예, 크롬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식성이 떨어지죠. 부식이 너무 잘 됩니다. 철보다 더 잘 되는 거죠. 그 스테인리스 강이 너무 좋지만은 위험한 게 뭐냐면 이 표면에 피막이 사라지면 어떻게 피막이 사라지는 순간 피막 사라지면 보호 피막이 사라지니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밑에 크롬도 있고 철도 있죠. FE도 있고 크롬 철도 있죠. 원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이 그냥 노출되는 거죠. 특히 크롬 같은 경우에는 철보다 더 낮기 때문에 더 빨리 부식된다는 얘기잖아요. 피막이 덮인 피막이 사라지는 순간. 그래서 이제 공식 이런 게 위험한 거죠. 국부적인 부식이고요. 전면 부식은 아니고 국부 부식, 전면 부식은 아니고 국부 부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부동태 피막 또는 보호 피막 같은 말이죠. 부동태 피막. 이게 CR 토스로 있기 때문에. 자, 깨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바로 뭐가 작동되냐면 이종 금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스테인리스 이종이 아니지만 깨지는 순간 이종이 됩니다. 왜? 표면 여기는 CR 토스는 플러스, 이게 뭡니까? 플러스 1.33볼트입니다. 전압이 엄청 높아요. 그러면요, 혼자 이제 딱 도출되는 순간 마이너스 0.74볼트입니다. 몇 볼트 차이나면 약 2볼트 차이네, 2볼트요. 2볼트의 전류가 전압이 흐르. 그럼 전류는요? 전류는 높은 데서 낮은데 플러스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계 방향이죠. 자, 물속으로 안 나갑니다. 왜? 물속보다 금속이 더 저항이 낮으니까. 자, 시계 방향이죠. 그럼 전자는 전류가 물속으로 빠진 표면 여기.
여기서 전자 역류, 일렉트론이잖아요. 전자 빠집니다. 자, 전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크롬이든 철이든 빠지면 이온화 돼가지고 뿅 하고 2 플러스 철 같은 거에 튀어나오죠. 2 플러스 양이온이죠.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음이온 누가 있습니까? 바닷물 속에. 바닷물이네요. Cl 마이너스 있잖아요. 염소. 얘가 두 마리 달라붙어가지고 FeCl2. 결국 녹을 만드는 거죠. 예, 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롬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표면의 피막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깨지는 순간. 그럼 피막이 깨지는 순간 그럼 무슨 의미냐? 주로 뭡니까? 주로 이게 바닷물이니까 해생생물, 이물질인데 해생생물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해생생물, 따개비 같은 거. 그러니까 틈부식, 이 밑에 이제 덮으면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못 해주니까 피막이 깨지는 거잖아요. 피막, 보피막의 특성이 뭐였습니까? 피막 특성. 피막 특성이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입니다. 적이지만 현미경적으로, 미시적으로는요. 현미경적 마이크로적으로는 용해와 재석출 반복한다. 이런 특징입니다. 용해와 재석출 반복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쪽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해는 뭡니까? CR2O3가 깨지는 거죠. 깨졌다가 다시 재석출 CR2O3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거의 살아있는 피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건이 뭐냐? 조건. 크롬은 있으니까 산소 공급이 충분해야 됩니다. 충분해야 돼요. 자, 물속의 산소, 용존산소, 청소할 것 해수 중 용존산소가 있잖아요. 고기들도 이것 때문에 숨 쉬잖아요. O2.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얘가 충분히 공급돼야 돼요. 얼마입니까? 얘는 약 8ppm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이 정도 있으면 충분히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CR2O3로 만들어지는데, 틈부식이 뭐냐? 공식이나 틈부식 마찬가지. 여기를 어떤 이물질이 덮는 순간 연미세한 틈으로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충분하다는 개념이 뭐냐? 충분한 공급. 이건 약 절반 정도, 4pp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약 이상이 돼야지 피막 유지되는데, 이걸 덮어버리면 이쪽으로 미세한 틈으로 있잖아요. 틈으로 4ppm 못 들어갑니다. 2나 1, 2나 3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물도 따라 들어가고요. 완전히 뭐 방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세한 틈으로 물이 들어가고 H2O 들어가고 그 속에 O2 따라 들어가는데, 부식인자는 O2니까. 그러니까 얘가 충분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CR2O3를 만들 수 있는데,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CR2O3를 못 만들어요. 못 만들고 어떻게 됩니까? 부식은 시킬 수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O2라는 게, O2라는 게 이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테인리스에 대해서. 양이 많으면 오히려 부식을 방지합니다. 왜? 피막을 만들어주니까. 양이 적으면. 얘가 없다면 무조건 부식이 안 되겠지만, 양이 적으면 1, 2, 3 정도 ppm 공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이러니컬한 문제죠. 그래서 4pp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표면을 덮으면. 그럼 이런 해생성분뿐이 아니고 뭡니까? 볼트너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나중에 틈부식이 말씀드리겠지만, 볼트너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트너트를 조립하면 어떻게, 와시아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무슨, 이런 프렌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볼트가 있고요. 볼트가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볼트가 박혀 있고, 너트 박혀 있겠죠?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와샤 들어가잖아요. 와샤 딱 들어가. 와샤 들어갔다. 여기도 와샤 들어갑니다. 와샤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스테인리스인데. 해수고요. 해수. 여기 볼트 대가리 머리 밑에 여기 하고 여기 이런 데는 다 옵니까? 오픈되어 있지 않고 다 접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덮여 있잖아요. 표면이 덮여 있으니까 틈부식이 발생됩니다. 여기 부식 발생됩니다. 여기 오픈된 곳은 괜찮습니다. CR2O3가 충분히 유지되는데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틈부식 조건 여기 여기 가스켓 들어갔다. 가스켓도 마찬가지. 아무리 가스켓 조립해도 이게 습도가 물이 스며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틈부식 발생 기준 공식도 마찬가지 같이 일어나니까 습도 60% 이상에서 부식되니까 예상되고, 그 다음에 용존산소 4ppm 미만이죠. 미만일 때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한 틈으로 물은 스며들고 촉촉이 젖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60%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용존산소가 1, 2, 3 ppm 정도 되면 여기서 부식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피막을 못 만들어주니까 부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4 ppm이 들어가면 피막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3 ppm 들어가면 부식을 일으키는, 이런 아이러니컬하는 게 용존산소다.
자, 범위는 용수산소 부식인자는 습도 H2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철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철이 이제, 자, 철이 이제 전자가 바뀌었으니까 전자 뺏기거든요. 전자 뺏기면 철이 이제 이온에서 나오죠.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를 이제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여기가 이제 피막이 크게 할게요. 피막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끝에만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FE 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FE. 작게 그려볼까요? FE를 두 마리 그려볼게요. FE 원자 두 마리 그려보겠습니다. FE 원자를 크게 두 마리가 있어요. 얘가 붙어 있는 이유, 부식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FE는 최각전자 두 마리 있죠. 최각전자 본딩 폴스 두 마리 있습니다. 서로 돌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자, 피막 깨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고 전자가 거꾸로 가니까 전자가 빠지잖아요. 전자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빠져서 여기로 와 있죠. 그럼 물속에 뭡니까? 물속에서 O2는 또 수산을 만들고, 이건 OH- 만들고, 자, 그러면 빠졌으니까, 자, FE 본드가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본드, FE 두 마리 빠졌으면 여기 뿅 튀어나오겠죠. 그럼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면 FE, 얘는 두 마리, 전자 두 마리 뺏겼으니까 이뿔이 되는 거죠, 이뿔. 전자 두 마리가 없어졌어요. 이온화 됐어요, 이온. 양이온 됐어요, 이온. 이온은 불하니까 가야 되죠. 어디로? 제로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 보니까 누가 있어, 이온이? 음이온이 있네. 아, 그러면, 자, FE, 이뿔, 더하기. 자, 플러스 두 마리니까 마이너스 두 마리 와야 되죠. 누가 CL 두 마리 부릅니다. ECL 마이너스 이렇게 딱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지우고 그러면 FeCl2라는 녹이죠. 녹이 발생됩니다. 자, 여기서 녹이 발생됩니다. 계속 빠져나오죠. 자, 그런데 녹만 발생되면 끝나면 좋은데 또 뭐가 있습니까? 가수 분해라는 게 같이 또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자, FeCl2하고요. FeCl2가 만들어졌어요. 녹이죠. 더하기 물이 이제 두 마리 들어옵니다. 물 H2, EH2 들어오면 얘가 물 속에서 물이 들어오면서 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 FeOH2라는 수산화철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누굴 만드냐면 염산 두 마리 만듭니다. EHC를 만듭니다. 염산 두 마리. 자, 염산 산성이죠. 산성용이 부식되니까 알칼리 부식되니까 산성용이 부식되니까 이 안에서 다 산성화되는 겁니다. 이쪽은 중성인데 산성화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분위기가 더 부식 발휘되겠죠. 한번 부식되면 계속 공식이 한 번 발생되면요, 이게 스톱이 안 돼. 스톱이 계속 작동. 여기 산성 HCl. 그럼 HCl은 어떻게 돼요? HCl은 다시 뭡니까? 아주 강력한 부식 인자가 있죠. HCl. HCl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온화 되죠. 그럼 H 플러스의 부식 인자죠. 얘 부식 인자. JSN에 Cl 마이너스 또 부식 인자 똑같이 계속 작동하는 거죠. 산성화되고. 예. 산성화되면 더 부식 잘 되죠. 예. 산성하고 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폐하죠, 폐하. 0, 14, 뭐 1을 할까요? 0을 합시다. 여기 7 중성. 이쪽 산성이잖아요. 산성, 알칼리성, 부식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알칼리도 부식이 있지만 약 알칼리가 제일 부식 안 되고 산성용이 HCl 염산이니까 부식. 계속 부식되는 거죠. 한번 뚫리면 계속 중력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자, 대책 중간에 물속에서 빼내가지고 그라인더로 갈지 않는 이상, 그라인더로 해가지고 다시 피막을 입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공격합니다. 이게 공식의 아주 위험성입니다. 국부적으로 일어나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바늘구멍처럼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부식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에 대한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